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배지훈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비 교직 논술 및 교육과정 답안 작성 연습 일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규 강의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태블릿 PC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강의를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올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논술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학원으로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일단은 좀 빨리 OT 강의부터 먼저 찍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지금 설명해서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에서도 한 3시간 정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1회차 같은 경우는 OT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읽기에 대해서 읽기 혹은 쓰기와 관련된 논술의 읽기 쓰기를 하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서답식 답안 작성과 관련된 읽기 쓰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정규 강의, OT 강의를 이제 먼저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OT 강의에서는 제가 준비한 프린트는요, 일단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답안 작성 연습 일반, 교직 논술 및 교육과정 답안 작성 연습 일반이라고 해서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OT 자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OT 자료에서는 대략적으로 기출문제, 특히나 이제 작년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시면서 약간 맛보기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쓰실 때 이제 제 답안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거를 제가 한글 파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선생님들 한글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손글씨로 먼저 쓰세요. 손글씨로 쓰신 다음에 저한테 제출하실 분들은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다시 하셔가지고 컴퓨터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 입력 파일을 PDF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PDF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답안 연습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 위에는 논술 연습장이고요. 밑에는 서술식 답안 연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의 프린트가 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논술하고 그다음에 서답식 답안 작성 반, 이것을 태블릿 PC 강의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기출문제를 제가 태블릿 PC 강의로 용감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출문제 강의가 효과가 좀 있었다, 좀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합격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1차 합격, 아직은 이제 1차 합격인데 1차 합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태블릿 PC 강의를 해서 좀 꼼꼼하게 강의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통찰이 생기셔가지고 합격을 많이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요 논술하고 답안 작성 연습반도 태블릿 PC 강의로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직강의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렇게 태블릿 PC 강의의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태블릿 PC 강의의 장점은 제가 좀 시간 제한 없이 좀 강의를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죠, 선생님들.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선생님들. 말을 많이 하면서 선생님들 꼼꼼하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를 좀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들 저하고 같이 밑줄 그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음은 이런 식으로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헷갈리시는 선생님들도 헷갈리지 않게 논술 강의를 잘 따라오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이제 정답을 써갖고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PDF로 이제 올려주시면
예를 들어 정답을 요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랬다 이렇게 정답을 올리면은 우리 태블릿 PC 강의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 수정 교정한 내용 그 자체만 보여드렸는데 수정 내용 과정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해서 잔소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요 장점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태블릿 PC 강의의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 계획 및 학원 이용 안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이거 조금 이제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것도 되게 편해요. 그죠? 직강보다 엄청 편해요. 얍! 이렇게 하면은 다 지워져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시죠. 개강은요, 인강 전용 강의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2024년에 신규 촬영을 하죠. 지금은 이제 OT 강의라서 먼저 찍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수요일 정도에 업로드가 되도록, 죄송합니다. 업로드는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겠네요, 선생님들.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게끔, 제가 강의를 수요일 날 찍을 예정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수요일 날 찍어서 제가 학원에다가 파일을 드리면은 이 학원에서 목요일 정도에 올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별 논술 첨삭 제출 여기에서 강의일이 수요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강의일이에요, 선생님들. 이거는 제가 나와서 학원에서 이 태블릿 PC로 이제 강의하는 강의일이고 선생님들한테는 인강으로 올릴 때는 아마 목요일쯤에 올라갈 거다. 아니면 수요일 오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목요일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교재는 프린트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프린트 강의가 좀 이제 직강을 생각하셨던 선생님들한테는 프린트 강의가 조금 약간 부담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인강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출력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출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제가 자료 드릴 때 약간 주저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만든 프린트 있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제작한 제작한 프린트는 이거는 그죠? 다운받으실 수 없지만은 원래부터가 PDF였던 읽기 자료 같은 것들 있죠? 읽기 자료 같은 것들은 PDF로 되어 있거든요. PDF로 되어져 있는 읽기 자료는 이거는 제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프린트 안 하셔도 되죠. 하지만 프린트 하시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제 꽂아 놓으시고 나중에 읽으시면 되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에서 지리문제도 제가 논술반에서 읽기 자료로 드린 그 내용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논술과 관련된 요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 수업들이 비단 논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료 모으시고 그다음에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강의를 할 건가?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쓰기의 기초인 읽기와 쓰기의 기본 틀을 익히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읽기와 쓰기의 기본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선생님들께서 계속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써보시고 해서 많이 실험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제가 가르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하지만은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을 좀 올리시면서 읽기 쓰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말씀드린 거대로 1에서 5월까지 공부하셔가지고 논술을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6월서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좀 매진해서 80점짜리 교육과정에 매진해서 우리 빨리 합격하자라는 그런 작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024학년도 시험 경향에 맞춰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서답식 답안 쓰기를 지도합니다. 교직 논술도 제가 이제 지도를 할 그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서답식 답안 쓰기도 요즘에는 거의 뭐 논술 수준으로 시험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안 쓰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특히나 이제 교직 논술이나 서답식 답안 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특정한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안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패턴대로 쓰시면은 더 쉽게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만들어 드리는 사람이고 만드는 사람은 선생님들이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 가지고 이제 잘 쓰셔 가지고 서답식도 다 맞고 그다음에 교직 논술도 다 맞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첨삭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모든 수험생들은 비첨삭반이에요, 선생님들.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셀프 첨삭할 수 있게끔 제가 어떤 강의 자료를 확보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첨삭하면 됩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답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50명에 50분 신청을 받아서 조별로 나눠서 1인 1회만 첨삭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대신에 선착순 50명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제가 직접적으로 첨삭을 해드리고요. 일단 첨삭을 받지 못하신 분들, 선착순 50명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혹은 늦게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 스스로 셀프 첨삭이 가능하시도록 제가 자세한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특히나 태블릿 PC 강의니까 제가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시간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예정이니까 제가 꼼꼼하게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첨삭을 안 받으셔도 전혀 지장 없이 20점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은 교직 논술을 1월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직 논술 일반은 좀 그러니까 실전 분량이 한 2분의 1 혹은 한 3분의 1 정도의 양을 쓰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 4, 5월 달에는 교직 논술 2반을 제가 돌리는데요. 여기에서는 20줄 4회 40줄 4회 이렇게 있는데 줄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원래는 한 40줄 정도 써야 되거든요. 정답을 쓰실 때는 기출에서는 한 40줄 정도 쓰셔야 되는데 1, 2월에는 좀 짧게 쓴다. 3, 4, 5월에서도 좀 앞쪽은 좀 짧게 쓰다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좀 약하게 좀 덜어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부라는 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막 너무나 큰 산이 앞에 있으면 오르려고 하는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조그만 산이 있으면 여기는 한번 올라볼까?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부담 없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조그만 범위에서 그다음에 약간만 힘 너무 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직 논술 및 교육과정 답안 작성이 어느 정도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수업은 전체적으로 1회차서부터 7회차까지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7회차는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강평 강의만 있고 그러니까 해설 강의만 있고요. 문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수업의 지금 패턴이 그죠? 읽기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쓰고 그다음에 읽기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쓰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논술이겠죠. 논술과 관련된 거,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 서답식과 관련된 것, 과정 서답식과 관련된 이런 읽기 자료와 쓰기를 할 텐데요. 첫째 시간에는 읽기 자료 쓰는 시간이에요, 선생님들. 읽기 자료를 분석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쓰기를 첨삭한 것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3시간인데 1시간에 반드시 60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선생님들.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서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60분보다 조금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70분 정도로 할까요, 선생님들? 그 정도는 우리 인내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3시간으로 대부분 이제 나눠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 거 강평을 해드릴 거고요. 강평을 해드리고 아마 두 번째 시간에도 강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와 관련된 읽기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서도 과제와 관련된 읽기와 쓰기가 되는 거예요. 읽기 쓰기.
가이드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려요. 제가요. 숙제예요. 얘는 숙제 가이드를 해드리면은 선생님들이 과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과제를 해오셔서 제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요. 제출하면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과제 제출한 거를 꼼꼼하게 첨삭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틀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시간에 이 과제와 관련해서 첨삭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1교시는 전 시간에 읽기 쓰기 한 거에 대한 강평,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강평,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강평이 좀 짧을 때도 있지만 길 때도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시간 강평 조금 길게 하고, 그다음 논술과 관련된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가이드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선생님들의 숙제는 쓰기죠. 여기 쓰기 제가 안 써드렸네요. 강평, 그다음에 쓰기인데요. 요 쓰기 자료를 해오시는 게 선생님들의 숙제다. 물론 읽는 것도 이제 이것도 해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제출하시는 거는 쓰기만 제출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강평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러므로 7회차 같은 경우는 7회차는 문제가 더 이상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7회차는 요 강평 강의만 하고 뒤에 숙제 수업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논술 및 서답식 답안 제출 시 유의사항 이라고 해서 전용 답안지 파일을 다운받아. 전용 답안지 파일을 아까 보여드렸어요, 선생님들. 요거 세 번째 있는 요 파일입니다. 요거 한글 파일로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하셔갖고 선생님들 위에는 이렇게 논술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일반 선생님들은 다 손글씨로 한번 쓰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손글씨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손글씨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출하실 분들만 타이핑 입력하셔서 PDF로 변환하셔가지고 우리 그 답안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저희 학원에요. 글로 오셔가지고 답안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첨삭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선착순 50분을 이제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50분을 신청을 받을 건데 50분 신청 받으면은 한 분당 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나누고요. A, B, C, D, E, F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렇게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거는 논술 제출하는 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A, B, C, D, E, F는 뭐 제출하는 조일까요, 선생님들? 그렇죠. 서답식을 제출하는 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각 1회, 서답식 각 1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되셨고, 그 다음에 논술 및 서답식 답안 제출 시 유의사항은 전용 답안지 파일 아까 보신 거에 다운받으셔서 한글로 타이핑 하셔가지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답안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는 1월 14일 일요일까지만 요 게시판이 22시까지만 게시판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올려주시거나 이 이후에 제출하는 거는 제가 첨삭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올려주시기 바래요, 선생님들.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좀 가볼까요, 선생님들?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OT니까요. 맛보기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것도 사실은 1주차 강의의 내용인데 OT 강의로 좀 빼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2025학년도 대비 1, 2월 논술 및 서술식 답안 작성 대비 1반 1일차 OT 강의다.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기출문제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기출문제 살펴보기에서로 OT 강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작년 기출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게 작년 기출 문제니까요. 2024학년도 기출 문제 확인하기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는 난이도에 있어서는 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중 정도 이렇게 할까요? 한 중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난이도가 아무리 쉬워도 그죠? 난이도가 아무리 쉬워도 선생님들께서 논술 쓰시는 어떤 요령이나 실력이 없으시면 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20점 만점도 참 많으시지만 18점도 있으신 것 같아요. 17점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그래서 20점, 19점, 18점 이렇게 돼서 사실 18점은 20점에서 마이너스 2점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요번에 저 선배들 이제 막 합격자 발표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0.33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은 진짜 너무너무 큰 점수다. 저 순위를 완전 뒤바꿀 수 있는 큰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2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되, 하지만 우리가 항상 논술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우리 공부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교직 논술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공부를 해야 되죠, 교육과정. 근데 교육과정의 만점은 80점이고 교직 논술은 아무리 막 교직 논술 최고봉이다, 너무 잘한다라고 해도 20점밖에 안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 비중도 교직 논술은 20%, 교육과정은 80% 이런 식으로 공부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잘 못 쓰시다가 점점점 우리 이론 강의도 좀 하고 선생님들의 이제 뇌가 점점 더 커지실 거거든요. 이제 뇌가 커져요. 그럴 때 쭉쭉쭉쭉쭉 이렇게 논술에 혹은 서답식 쓰기에 그 실력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못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잘 쓰면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으시겠죠. 잘 못 쓰시니까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제가 하나하나 잡아나가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든 다 20점 만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좀 보면서 문제 유형이 어떠했나,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내면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정답은 어떠한가라는 거 등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들, 문제 뭘 써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시문이 나와요. 이렇게 제시문에 어떤 예 같은 게 써져 있는 거예요. 예시 같은 게 써져 있고요. 제시문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예를 분석을 해서 어떤 이론화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배점에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논술의 체계도 총 5점이다. 이렇게 돼서 더하면 20점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 점수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논술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글의 논리적 체계성, 일단 체계적이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론, 그다음에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맞춤법 같은 거 뭐 틀리면 안 되겠죠. 우리 교사인데 맞춤법 및 어휘 문장의 적절성 같은 것도 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것만 잘 되면 5점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죠? 뭐 더 내용을 더 쓰지 않아도 5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논술의 내용은 이 내용을 써라라는 건데,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사항, 요거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보셔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은 우리가 교육과정 시간에 공부하게 돼요, 선생님들. 따라서 논술에서 사용하는 논술이 아니라 논술이죠. 논술에서 사용하는 어떤 지식과 기술하고 서답식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지식과 기술이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연결돼요, 항상.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해서, 그죠?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해서 써라. 물적 자원 눈에 보이는 거죠. 인적 자원은 사람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 놀이의 특성에 대해서 써라. 교육 실습생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써라. 교육 실습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점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4점이면 대부분 4가지 쓰는 거예요. 3점이면 3가지. 그다음에 또 4점이면은 여기 4점이면은
또 4가지, 의사점도 4가지를 써라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한 가지당 하나예요, 선생님들. 점수 한 가지당 1점이에요, 선생님들. 한 가지당 1점이어서 총 15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를 더하면은 다 더하면 15점이 되거든요, 선생님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 문제를 이제 논술 문제를 딱 보시면은 아무따가 뭐죠, 선생님들? 아무따.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런 말이잖아요. 맞나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따. 이 배점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배점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배점을 보시면서 초안을 작성해요. 초안 작성은 제가 정규 강의 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안을 작성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문제하고 제시문으로 요 초안을 채워 나가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정규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은 잘 모르셔도 되죠. OT 강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 2월 첫 시간에 최고로 공부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기출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오늘은 그냥 이게 잘 모르겠다, 이거 어려워,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냥 메커니즘만 살짝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실습 지도교사들이 작성한 저널의 일부입니다. 1.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고시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의 편성 운영에 근거하여 하루 일과 운영에서 박교사가 고려한 사항 2가지를 논하고 뒤에서 이제 박교사가 고려한 사항 2가지인데 여기 박교사 저널이 있고 밑에요, 선생님들. 그 아래는 또 김교사 저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교사 저널 안에서 하루 일과 운영에서 박교사가 고려한 사항 2가지를 논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박교사가 활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박교사 저널에 근거해서 유아 놀이의 특성을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요번에 논술에서는 교육과정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이 논술로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다운받냐 하면 제가 조금 찾아놨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선생님들 네이버에서 여기 아이누리 포털이라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이누리 포털에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죠? 이렇게 멋있는 곳이 나옵니다. 선생님 여기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들어오셔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배움놀이를 딱 누르면 배움놀이에서는 이렇게 돼서 고시문, 누리과정 고시문 해설, 누리과정 현장 지원 자료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뭐 원격 프로그램, 그다음에 누리과정 연수 자료, 누리과정 홍보 자료가 많습니다. 일단 고시문 한번 눌러볼까요? 고시문을 딱 이렇게 누르면은 고시문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고시문이라는 거는 뭐는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교육에서 영문도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많아요. 고시문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고시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가면은 여기 누리과정 고시문 해설이 있죠. 짠, 요걸 눌러보면은 여기 보시면 해설서가 있고요. 선생님들 중간에 보세요. 그다음에 놀이 이해 자료와 놀이 실행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장 지원 자료 해서 놀이 이해 자료, 그다음에 해설서, 뭐 놀이 실행 자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해설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해설서를 다운을 한번 받을게요. 다운 받아서 이 사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타로 할게요, 선생님들. 확인. 이렇게 다운로드 사유, 다음에 학습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어이구, 학습 이렇게 할게요. 하고 확인 이렇게 쓰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PDF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서를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 해설서하고 놀이 실행 자료랑 이해 자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세트로 해서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배지훈의 누리 해설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3월서부터 요거 강의할 거거든요. 누리 해설은 요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합해서 강의하기 편하게, 공부하시기 편하게 만들어드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사시면은 요 세 가지를 다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두 가지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올게요. 선생님들. 이 해설서는 고시문을 해설한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누리과정 해설서 안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읽기 자료에 가장 좋은 게 요 해설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편성 운영을 봐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근거해서 하루 일과에서 박 교사가 고려한 사항 두 가지를 논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편성 운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금방 찾았습니다. 이게 태블릿 PC 강의 묘미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짠짠 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가지고요. 누리과정 운영에서 편성 운영은 가나, 다라, 마바사, 아까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방과 후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방과 후 과정을 얘기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걸 좀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필기하면서 공부할 거니까요.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UI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놀이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에서는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UI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가정과 지역사회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우리 유치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가 필요하죠. 선생님들. 가정과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교육에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교사 말고도 다양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뭐든지 다 어른들은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사회 분들하고 협력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해서 이제 공부는 합격하면은 땡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현직에 들어가셔서 원래 더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시문이다 그러면은 얘가 고시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시문이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 일단 그 밑에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설서라는 거는 요 말의 의미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누리과정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요 4에서 5시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교육과정 시간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외워두시는 거예요.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획안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UI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미리 계획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사가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다 짜면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못 놀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그런 하나하나 요구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요번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사의 계획보다는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이 더 중요하니까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계획하고 정반대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허용해 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흥미와 관심에 따른 놀이가 중요하다. 그렇게 흥미에 따르게 하려면은 시간도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놀이 시간을 너무 짧게 주지 말고 충분히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 시간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다음 마도 있고 바도 있고 그다음에 사도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유아가 속해 있는 가정, 기관, 지역사회 등은 모두 교육과정의 주체이므로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를 좀 보시면 지역사회가 특히 있는데요. 지역사회는 유아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는 풍부한 자원이다. 왜냐하면은 뭐 시장에 가는 경험이나 도서관에 가는 경험이나 병원에 가는 경험, 그다음에 버거킹, 맥도날드에 가는 경험 같은 거를 유치원에서는 제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하지만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들이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나 장소를 직접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와 시설, 공공기관 및 지역 인사 등을 활용해서 유아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와 시설 공공기관은 하나의 물적 자원이 되는 거죠. 이런 물적 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인사는 사람이죠, 선생님들. 지역에 계신 우리 배울 만한 스승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인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놀이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뭐예요, 선생님들? 공공기관은 소방서 같은 곳이죠.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 주민센터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죠. 공공기관이 되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아는 교사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문제로 가시면은 지금 박교사의 지금 문제를 이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근거에서 하루 일과에서 박교사가 고려한 사항 2가지를 논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박교사가 활용한 물적 인적 자원을 논해라. 물적 인적 자원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래를 보시면 유아들과 어제 땡땡 기차역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기차역도 하나의 공공기관이 되죠. 이것도 하나의 물적 자원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 물적 자원. 그다음에 유아들은 땡땡 기차역에 가서 기차도 보고 영무원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았는데요. 이 영무원분도 아이들한테는 좋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기차에 대한 거는 교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지역사회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유아들이 기찻길을 만들고 싶어 해서 색테이프를 주었다. 색테이프도 인적 자원이에요, 물적 자원이에요. 이것도 물적 자원이 되는 거죠. 물적 자원이 되는 거죠. 얘도 물적 자원 많이 나왔네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 교사는 자기 계획대로 하루 일과를 운영했어요. 아니면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루 일과를 운영했어요. 흥미와 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유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을 만들게 한 거니까. 그렇죠?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나는 기찻길을 최대한 길게 만들고 싶어하는 유아들에게 교실 밖 복도를 활용해 보라고 말해줄까 고민하다가 유아들이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죠? 이렇게 교사가 이것저것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 주었다는 거예요. 유아들은 복도 방향으로 기찻길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복도로 한번 해볼까? 새로운 놀이 장소를 개발했어요. 이제 주도성이 나타난다. 주도성은 놀이에서의 주도성은 선택을 하고 변경할 수 있는 거, 스스로 선택하고 변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이에서의 주도성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유아들은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교실을 넘어 복도까지 쭉 길게 만들었다.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놀이는 제약을 받지 않죠. 공간 제약, 시간 제약, 어떤 뭐 교사의 계획과 관련된 제약 등을 받지 않는 것. 여기에서 유아들은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위에서 선생님들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을 지금 보실 거거든요. 라고 해서 공간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누릴 수 있죠? 그렇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 로움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들은 기찻길 위에서 기차처럼 달리는 신체 표현을 재미있어하며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재미있어하며 신나게 달리면 선생님들 어때요? 기분이 즐거워요? 슬퍼요?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나타나요. 즐거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유아들이 신체 표현에 몰입해도 즐거움이 나타나죠. 하던 놀이를 바깥 놀이터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바깥 놀이라는 어떤 물적 자원을 또 제공해 주었다. 바깥 놀이터도 하나의 물적 자원이 되겠죠, 선생님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뭐였죠, 선생님들? 문제는 다시 우리 조수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뜯어갖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우리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박 교사가 고려한 사항 2가지를 논해라 라고 하니까 지금 박 교사의 전어를 싹 보니까 편성 운영 중에서 뭐하고 관련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 아까 이거 해설서 잠깐 볼까요? 해설서에서 편성 운영에서 뭐하고 가장 관련 있죠? 위로 가볼게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오시면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제가 그냥 해놓은 게 아니겠죠, 선생님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을 운영한다를 고려하여서 박 교사가 하루 일과를 운영했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 안에서만 놀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차역을 방문해가지고 영무원분하고 만나갖고 궁금한 것도 묻고 이런 식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했다. 이 2가지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관련이 없어요.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따라서 그 2가지를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박 교사가 활용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각각 1가지씩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가지씩 제시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물적 자원이 좀 많아요. 일적 자원은 하나밖에 없죠. 영무원님 하나밖에 없는데 물적 자원은 기차역도 물적 자원, 색테이프도 물적 자원, 요 바깥 놀이터도 물적 자원 이건데요. 하지만은 물적 자원을 1가지만 써라라고 했지만은 2가지 써도 됩니다. 그래서 기차역과 색테이프, 바깥 놀이터 등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아의 놀이의 특성이라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놀이의 특성은 우리 아까 아이누리 포털 가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이누리 포털 보시면 아까는 그죠? 여기서 해설서를 다운받았는데요. 놀이의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요 이해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얘를 이제 봤습니다. 보면은 그 놀이 이해 자료죠, 선생님들. 놀이 이해 자료에서 2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놀이의 특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해설서하고 실행 자료하고 이해 자료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놀이의 특성 중에서 자유롭다라는 말은 목적으로부터의 자유,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사실로부터의 자유,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제한되는 거, 아이들의 놀이를 올가맬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경계로부터 자유죠. 아까 우리 복도로 나갔고 또 바깥놀이로 나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계로부터의 자유가 나타난다. 그다음에 규칙으로부터 뭐뭐는 항상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게 놀이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또 놀이의 특성에서는 주도적이다. 주도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이고 내재적 동기, 또 놀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변경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것. 이거를 주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이는 즐겁다.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즐거움은 놀이하면 당연히 우리 어른들도 재미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기
좋죠. 이렇게 너무 재밌으면. 감정의 해소, 상상과 호기심과 유머가 그 안에 속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설서에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요거를 완벽하게 공부하는 날이 아니고요. 논술의 정답 좀 찾아보기 위해서 잠깐 일기자료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가 우리 논술이나 교육과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선생님들께서 잘 그 중요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선생님들. OT 자료로 올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내용들이 지금 1번하고 그다음에 2번의 내용, 그러니까 1번 문제하고 2번의 문제는 해설서하고 놀이 이해제를 잘 읽어보시고 잘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정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에서는 제가 초안 살펴보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박교사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OT 강의도 2시간으로 할게요, 선생님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초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항과 물적, 인적 자원 이렇게 돼서요. 일단 편성에 근거하여 고려한 사항, 일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한다는 지침에 근거하여 유아가 다양하게 기찻길과 관련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다음에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이렇게 좀 넣으시면 되겠네요. 논술 그 문제에도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기찻길과 관련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는 지침에 근거하여 땡땡 기차역 견학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유아들이 더 많은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해설서를 많이 읽으시고 해설서를 필사를 좀 하시면은 이런 멋있는 말들을 다 쓰실 수 있어요. 다음에 물적 자원과 관련해서는 다음으로 교사가 사용한 물적, 인적 자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적 자원은 땡땡 기차역을 견학 장소로 선정한 것과 유아가 기찻길을 만들고 싶어 해서 색 테이프를 제공한 것, 그리고 복도나 바깥 놀이터에 놀이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써드렸고요. 인적 자원은 둘째, 인적 자원은 영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아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가는 선생님들 아시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하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 유아 놀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서는 주도성 측면에서 유아들의 기찻길을 최대한 길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복도 방향으로 기찻길을 만든 것과 같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복도 방향으로 기찻길을 만든 것과 같이 유아의 놀이는 유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특성이 있다. 유아의 놀이는 자발적이다라는 말 한번 쓸까요, 선생님들? 이 키워드를 잘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발적이고 이거 유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움과 관련해서는 둘째, 자유로움 측면에서 교실을 넘어 복도까지 놀이 공간을 확장한 것과 같이 유아의 놀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는 게 자유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자유는 제약이 없죠. 제약이 없다,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해야 된다 하면은 아니다, 안 한다, 나는 논다, 이게 자유로움이잖아요, 선생님들. 제약을 받지 않고 놀이 속에서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다. 우리 이제 어른들은 자유가 별로 없죠. 하지만 아이들 때는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즐거움을 보실까요? 셋째, 즐거움 측면에서 기차처럼 달리는 신체 표현을 하며 재미있어 하고 신나게 달리며 신체를 표현에 몰입하는 것과 같이 유아의 놀이는 즐거움과 함께 유아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가져온다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